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광명시를 대표하는 상권은 이제 앞서서 이제 철산역 상업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시에서 또 하나 이제 상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광명 사거리역과 이제 광명 전통시장으로 이제 포함되고 하는 주된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 이제 서울 서남북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배후 도시로 이제 광명시가 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당시 이제 도시를 개발하면서 철산동과 이제 하원동은 저층 주공 아파트를 주로 이제 개발을 하였고, 광명동 일대는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중심으로 이제 지역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철산동이나 하안동은 2010년도 이후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꾸준히 진행되어 실제로 지금 철산역 주변만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명동 일대에는 주로 이제 강명 뉴타운 지역으로 16개 구역이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지역도 역시 2030년 정도 되면 대부분 마무리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했던 철산역 상업지역에 이어서 광명 사거리역과 광명 전통시장 주변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역 상권의 배후 인구는 행정동으로는 강명 1동에서 7동까지로 주민들로 현재 주민등록 약 한 8만 7천 명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보면은 뉴타운에 의해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 숫자는 상당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개발이 되어서 입주된 지역도 일부는 미입주된 지역 상황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 숫자는 아마도 이제 행정동 7개 동을 감안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 개발된 지역을 감안하면 실제로 되게 낮게 나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역이 안정되고 하면은 인구 숫자는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제 광명 뉴타운 중에서 광명 사거리역 주변에서 이제 큰 단지들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실제로 이제 미주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몇 개 단지를 보면은 지금 11구역 중에서 4,291세대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제 이 구역이 지금 현재 2029년 정도에 입주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이 지역이 이제 2,878세대, 이건 2020 아마 7년 정도에 아마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구역이 1,507세대로 이 역시도 한 2027년 정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9구역과 11구역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만간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광명 사거리역과 광명 전통시장 주변의 이제 도로와 교통 환경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역 광명 사거리역의 상권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접근하고 하는 도로는 2개 도로입니다. 5리로와 광명로인데, 실제로 5리로와 광명로 자체가 지금 광명시 전체로 보더라도 이 중심을 이루고 하는 뼈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리로가 지금 광명 사거리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리로는 이제 광명시 남북 중심도로입니다. 남북 중심도로인데, 이 부분들은 앞서 저희가 이제 철산역 상업지역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광명교 삼거리에서 이제 KTX 강명역까지 이어지고 하는 도로입니다. 특히 이제 구로구 천왕동 방향에서 광명 사거리역 구간보다는 현재 이제 이 상권 범위 내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광명 사거리역에서 광명시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세터로와 강해로가 만나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거리 지점인데, 실제로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광명 사거리역까지가 앞으로 이제 상권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그런 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 개원이나 다른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 구간의 도로의 이제 상권의 변화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구간 자체도 보면은 지금 현재 농협 옆에 현재 신축이 진행되는 건물이 있고, 아마도 이제 지금
지금 지금 뉴타운이 이제 그 입주가 시작이 될 그런 시점이 된다면은 주변이 잠깐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그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로인데, 광명로는 그 새마을시장에서 광명 사거리역으로 접근하는 광명 사동에서 7동까지 주민들과 개봉교 방향의 광명 2동 그리고 광명 3동 주민들이 주로 이동하는 이동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 상권에서 주민 이동이 가장 많은 그 도로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광명로에서 이제 지금 배우 지역으로 들어가고 하는 도로가 이제 세터로와 이제 광희로가 되는데, 세터로 같은 경우는 지금 11구역이 아직까지도 이제 공사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그 후면에 보면은 광명 아쿠폴의 자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0세대 중반이 넘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리고 이제 후면에 있고 하는 강면 6동이나 7동 주민들이 주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로 정비가 아직 안 돼서 차량만 이동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11구역 자체가 개발이 완료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강명 아크폴의 자이뿐만 아니라 지금 11구역 주민들도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터로 방향도 상당히 주변에 이제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광미로인데, 광미로는 지금 강변 뉴타운 중에서도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단지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후면에 센트럴 아이파크, 이게 이제 아마 5구역이 될 것입니다. 5구역이 되는데, 그리고 트리우스는 이제 입주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자이 더 포레, 이게 이제 전체가 합치면 약 한 9,000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이제 광명 전통시장을 포함하거나, 그리고 지금 광명 철산역 상업지역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트럴 아이파크 자체는 아직까지도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 초등학교 입구인데 그 앞쪽으로도 지금 정비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권 자체는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고, 그리고 세토로까지가 연결이 된다면 실제로 이 주변 자체는 굉장히 눈에 띄게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터로나 광희로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센트럴 아이파크 2878세대 입주 시점 이후가 이제 어쨌든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는데, 실제 또 하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지금 트리우스를 포함한 이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제 경제활동을 서울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철산역 상업지역이나 이쪽으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명로 방향을 통해서 이제 개봉교를 건너고, 그리고 개봉동 방향을 거쳐서 이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그런 어떤 동선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권 자체도 오히려 개봉교 인근들이나 그리고 개봉동 쪽에서 좀 더 상권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상권에서 도로와 교통에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들은 결국 가장 중심은 광명 사거리역입니다. 광명 사거리역은 아시다시피 7호선이 다니는 역인데,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7호선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7호선이 앞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오피스가 가장 많은 강남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명 사거리역을 지역 주민들이 좋든 싫든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명 사거리역을 통해서 대부분 어떤 이동이나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명 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철산역 상업지역과 같이 하루 이동량 자체도 일일 승하차 인원들이 약 한 4만 1천여 명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서 광명 사거리역의 어떤 상권의 이제
그 상권에서 영향을 미쳐가는 비중들은 절대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광명 사거리역의 상권의 이제 그 구성과 한번 컨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역 상권은 철산역의 경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된 상권이라면, 이 지역은 광명 사거리역과 광명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그 상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전통시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제 활성화된 그 몇 개 안 되는 전통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나 이런 쪽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여러 번 방문하고 하는 그런 그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권의 이제 그 규모들이나 그 배후 인구의 규모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2030년 전후가 되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입주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입주가 시작됐던 아파트들도 완전히 입주가 안 끝난 경우도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가 한 지금 8만 7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입주가 다 완료되거나 이제 그 안정화가 된다면 대략 해가지고 그 강명시 인구의 한 3, 40% 정도는 지금 강명 사거리역이나 강명 전통시장 쪽에서 이제 상권의 이용객들로 이제 그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인구수로는 한 그 10만에서 한 13만 명 정도,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그 광명 사거리역과 그리고 광명 전통시장의 주변에 있는 메디칼 상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상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메디칼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명 사거리역에서 강명 시청 방향에서 광희로와 그리고 세트로가 만나고 하는 그 사거리 지점까지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신축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상가가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메디칼 상가로 이제 그 활성화돼 있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으로 메디칼을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상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가로서는 이제 광명빌딩입니다. 광명빌딩은 강명로 907번지에 있는데, 광명 사거리역에서 대표적인 건물로 이제 1층에 직경력이 큰 다이소와 이제 스타벅스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보다는 비교적 주차 조건이 이제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고, 바로 앞에 또 강명 사거리역과 강명 전통시장이 있어서 실제로 다른 그 개원 과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 과목을 보면은 내과나 정형외과 그리고 피부 미용, 안과가 개원하고 있고, 이 중 환자 유입이 가장 많고 하는 부분들은 내과입니다. 내과는 지금 혈액 투석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검진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진 종사자 숫자도 의원급으로서는 인근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IT 타워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광명빌딩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상가로 이제 후면부가 이제 광명 전통시장이 됩니다. 이게 번지수로는 광명로 906번지입니다. 광명빌딩 맞은편 건물로 이제 사거리 위치에 있어서 가시성이 좋은 건물입니다. 노출도가 좋고, 이 건물에는 이제 재활학과가 있고, 이제 비뇨기과, 피부 미용과, 그리고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로컬보다는 오히려 거점형에 맞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가 자체 가시등들의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현재 개원하고 있는 그 층들이나 그리고 과목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을 보면은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넓게 환자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누군가가 한 계층을 전체적으로 이제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솔타워입니다. 해솔타워는 광명로 896번지인데, 강명 사거리역에서 한진타운 방향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메디칼 상가로 이제 이 구역에서는 1층에 투썸플레이스가 있고 2층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그 여기서 이제 그 새마을시장 방향으로 가고 하는 이제 한전타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고 한 사람들도 많이 그 유입이 돼서 방문하고 하는 그런 그 메디칼 상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원 과목들이 이제 산부인과나 그리고 내과 그리고 정형외과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 안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그 어떤 그 직경력을 가지거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은 이제 산부인과와 내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의료진 숫자나 내부 구성들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모범 빌딩입니다. 이제 5리로 976번째 위치에 있는데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구축 상가를 그 2025년에 리모델링한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막 시작하거나 했었을 때는 지역의 부동산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광명사거리역에서 그 뚜렷한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초기부터 주변에 모두 이제 구축 상가라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건물이긴 하지만은 면적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조금 그 거점형으로서 적합한 그런 그 면적을 가지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면적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큰 과목이 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명사거리역 주변 상가들의 이제 이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이 상가만 아니라 다른 주변 상가들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부분들은 결국은 한 계층의 면적이 거점형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그 작았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개원 과목은 안과나 신경과 그리고 내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료진 숫자들도 실제로 뭐 대부분 한 명 정도가 근무하고 하는 그런 그 메디칼 상가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구축 상가를 신축 상가로 바꾸다 보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높아지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 좋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은 면적에 대한 협소 이 부분들이 가장 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크로앙스 상가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아시다시피 강명 그 전통시장 전면에 있고 하는 그 쇼핑몰 건물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이 크로앙스 건물이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 한번 지켜봤는데 아마 이 건물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만 한 것도 거의 한 10여 년 걸렸는데 실제로 상당히 늦게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사실 이제 후면부가 전통시장이 워낙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쇼핑몰은 어느 정도 직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점차 좀 시대에 좀 맞지 않고 하는 그 층별의 MD 구성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6층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그 메디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도 변경 자체가 아마 올해 초에 이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용도 변경을 마무리하고 이제 개원할 예비 원장들도 많이 이제 6층을 중심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건물 자체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면에 전통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지하철역이 있고 그리고 전면에 이 정도 크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지역도 이제 그 메디칼 상가를 선택을 하고 할 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선택을 했을 때는 좀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크로앙스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진입을 해서 개원하고 그리고 전면에 전면 쪽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 간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착을 한다면 긍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제가 몇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저희도 이제 장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뭐 여러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나 원래 이제 보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이게 그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 한 계층을 전체로 다 바꾼다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그 쇼핑몰에 진입을 했을 때 6층까지 올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연계성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 그 업종들이 중간중간에 단락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이제 집객을 생각만큼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고 하는 층도 중요하지만은 아래층이나 위층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말씀, 플라자 상가 형태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과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같은 층에 뭐 노래방이 들어가거나 주말에 뭐 시끄럽거나 뭐 이런 업종들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의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층에 뭐 룸사롱이 들어간다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환자들이 오기도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상가가 5층에 이제 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링장이 이제 6층에서 소음이 과연 그만큼 걷어낼까 하는 생각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쇼핑몰 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고 하는 점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가 물론 이제 뭐 100% 만족하는 그런 상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명사거리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뉴타운이 입주가 안 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미완성인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뒤가 본격적으로 광명사거리역의 어떤 전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조금 길게 보고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로 지금 기존 상가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광명사거리역 중에서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되고 하는 광명사거리역에서 지금 오리로를 따라가지고 광명시청 방향으로 가고 하는 중간에 만나는 광일호와 세토로가 만나고 하는 그 사거리 지점들까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대략 한 2028년 뭐 이후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개원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감안을 하면서 선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광명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로컬 상권으로서는 새마을시장 상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강명 5동, 6동, 7동들이 주로 이제 입주가 된 그런 지역인데, 실제로 뭐 일본에 입주가 되었고 아직까지 입주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권이 이제 광명사거리역에 어느 정도 흡수는 되기는 하지만은 새마을시장 주변에서도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시장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